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언젠가부터 이 농사를 짓는데도 과학기술이 많이 접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곳 남가주 캄튼 지역에 아주 신기한 농장이 생겨난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이 캄튼이라는 도시는 사실 농사를 지을 만한 땅이 없어 보이는데 네. 어떤 농장이 지어진다는 얘기입니까? 바로 버티컬 팜, 수직 농장입니다. 수직 농장. 네, 이 플랜티라는 회사가 캄튼에 네. 수직 농장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했고요. LA타임스는 관련 소식을 자세히 실었는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농장과는 모습이 많이 다릅니다. 아, 제가 지금 구글링을 해봤더니요. 네. 이렇게 뭐 빌딩 같은 형식으로 이제 이렇게 재배를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위아래로 향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마 이 수경 재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토양 없이 그냥 아하, 물과 영양분으로 만든 그 배양액 속에서 식물을 기르는 겁니다. 이 수경 재배만으로도 사실 상당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근데 이 수직 농장은 이런 수경 재배를 이용하되 식물을 한쪽 벽면 같은 데다가 기르는 것으로 더 특이합니다. 저희가 담장 같은 데 보면 담쟁이 넝쿨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식으로 키우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특이하게 생긴 농장으로 무슨 장점이 있는 거예요? 네, 전통적인 농장에 비해서 환경의 영향을 아무래도 덜 받겠죠. 물은 전통적인 농장에 쓰이는 것보다 1에서 5%밖에 안 쓰고요. 오. 가장 큰 건 이 토지 면적이 적어도 된다는 점입니다. 좁은 공간에서도 상대적으로 많은 그런 농작물 재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풍력, 태양력 에너지를 합해서 재생 가능한 파워를 100% 이용해서 농장을 운영한다고 하네요. 친환경 재배법이네요. 근데 네. 이 플랜티의 수직 농장이 현재 북가주는 있다면서요? 네, 플랜트는 이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두고 있는데요. 이미 이곳에서 수직 농장이 있습니다. 한쪽 벽이 초록색으로 가득합니다. 근데 온통 다 초록색은 아니고 바닥부터 천장까지 열에 맞춰서 길러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네, 이렇게 길러지는 건 케일, 아루굴라, 복초이, 비츠, 펜넬, 그리고 미주나 등 다양합니다. 좋아하는 채소 다 있네요. 그럼 벽에 지금 이게 수직으로 이렇게 땅을 이렇게 세워놓은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필요한 물이나 영양액이 다 이 빛도 그렇고 이게 다 제대로 지금 쏘여진다는 얘기예요? 네네. 이 식물이 자라나는 곳에 물론 물과 영양액이 있고요. 반대편 벽에 LED 빛이 식물을 향해서 틀어집니다. 아하, 건너편에. 네, 그렇게 식물이 자라나게 됩니다. 이게 그로잉 룸이라는 곳 환경이고요. 그리고 더 신기한 건 그로잉 룸에서 며칠 있으면서 자라난 식물은 트랙을 따라서 이제 프로세싱 룸으로 옮겨지는데요. 로봇의 팔이 벽에 붙은 그 식물 벽을 떼어내고요. 그걸 자르고 또 패키지 룸으로 옮기는데요. 이게 다 로봇 기계가 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직원, 사람은 처음에 식물을 심어서 붙여놓는 그 일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는 이런 기계를 조정하는 일만 하지 그 외에 다른 그런 사람 손이 필요로 하진 않는다고 합니다. 기계를 이용해서 한쪽 벽면에다가 농사를 짓는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특이한 건데 네. 일하시는 분의 모습이 저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파머는 아니라면서요. 네, 농부가 아니라 마치 과학자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파란색 점프수트, 이 일체형 작업복을 입고요. 보라색 장갑을 손에 끼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플랜티 수직 농장을 찾는 방문객들도 까다로운 규정에 다 맞춰야 하는데요. 머리카락이 흐르지 않게 헤어넷을 이제 망을 써야 하고요. 점프수트, 옷을 입고 부츠까지 신고 그리고 장갑도 껴야 합니다. 실험실 들어가는 거예요? 네. 역시 특수 제작한 안경까지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이런 분위기에 관해서 LA타임스가 재미난 표현으로 적어놨는데요. 바이러스로 세상 종말이 온다는 그런 내용의 영화에 나올 법한 장면이다라고 적었는데 진짜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런 이제 수직 농장이 캄튼 지역에 생겨난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네. 9만 5천 스퀘어핏 넓이의 건물 농장이 지어지는데요. 앞으로 몇 개월 안에 그 농장이 완공될 예정입니다. LA 일대에서는 가장 큰 농장이 되지 않을까 플랜티 측은 예상하고 있고요. 특히 인구 1,000만 명 이상의 인구 밀집도가 높은 그런 도심 지역으로 따져봤을 때 이 캄튼 지역 농장이 전 세계 500곳 안에 농장에 포함될 것으로 회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거네요. 네. 근데 이제 그러네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서 재배된 수직 농장에서 재배된 작물들을 우리가 실제로 먹을 수 있냐. 이거 네. 아니겠습니까? 네, 먹을 수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농장의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뭐 100%다 활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내년에 완전히 농장 재배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 마켓 100여 곳에 야채를 제공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그리고 캄튼 지역 같은 경우엔 그보다 더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켓 수백 곳에 이런 야채를 공급하고요. 그리고 또 지역 음식점에도 곧바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남가주에서 늘 이 베스트 레스토랑 탑 5에 뽑히는 피자 전문점 있죠. 그 피자리아 모짜 같은 곳에서 네. 플랜티 수직 농장에서 재배하는 야채를 쓰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재배된 야채가 마켓에 판매되는 건 내년 말 전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르면 내년 말이고 아니면 2021년으로 넘어가서 1년 이상은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직접 소비자의 손을 간다기보다는 마켓이나 유명 음식점의 제공이 먼저 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아무래도 유명 음식점에 제공이 된다 그러면은 맛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수직 농장이 갖고 있는 장점 중에 재배된 야채, 채소가 맛있다는 걸 빼놓을 수 없는데요. 아하. 이 캄튼의 농장 건설을 플랜티 측이 발표하면서 일부 수직 농장에서 재배된 야채 시식 행사를 함께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삭아삭한 게 정말 말도 못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맛도 풍부했다고 하고요. 네. 한마디로 실제 토양에서 이렇게 전통적으로 재배된 그런 야채들보다 더 맛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똑같은 종류의 야채란 말이죠. 이걸 뭐 수직으로 키웠다고 해서 그 맛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좀 궁금한데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환경을 다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빛이라고 하는데요. 이 빛을 얼마나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맛이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걸 라이트 레시피라고 부릅니다. 밖에서 태양의 햇빛을 조절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그렇죠. 건물 안 농장은 사람이 조절해서 맞추고요. 그리고 또 빛뿐만이 아니죠. 뭐 온도, 습도 이런 환경 역시 다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환경 알고리즘을 통해서 맛이 결정되는데 최대한 맛있는 그런 알고리즘을 찾아내서 거기에 맞춰서 경작하는 겁니다. 정말 이 과학이라는 게 정말 대단하네요. 네. 근데 이 맛뿐만 아니라 영양을 봐도 뭐 이렇게 나쁘지 않다는 지적입니까? 네, 그렇게 싱싱하게 재배하는 야채는 영양소에서도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는다 하고요. 또 한 가지 아무리 그런 올게닉 사 먹는다 해도 우리가 농약 걱정 많이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이건 농약을 아예 치지 않는 데다가 이미 깨끗하게 나오기 때문에 씻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네. 마켓에서 이미 씻어서 파는 그런 야채 많죠. 그렇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블리치를 이용해서 씻겨내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걱정조차 하지 않아도 된다고 플랜티는 설명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수직 농장을 건설하는 비용이나 환경을 맞추는 데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네. 우리 소비자들의 걱정은 비싸지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비용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자세히 나오지 않았는데요. 근데 지금 북가주 쪽에서 일부 판매되는 걸 보면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베이에리아 소매업체 굿 에그스와 바이 라이트에서 샐러드 박스 하나가 $5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남가주에서는 이 굿 에그스나 바이 라이트가 생소한데 여기는 없죠. 네, 찾아보니까 굿 에그스는 올게닉 그로서리 딜리버리 업체고 바이 라이트는 그로서리 마켓이더라고요. 네. 그런데 샐러드 박스 하나에 $5면 그렇게 비싼 건 아니거든요. 네, 네. 여기도 그렇죠. 뭐 네. 작은 박스 하나 올게닉이면 $5 정도 하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플랜티는 이 캄튼 농장 건설에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 등을 자세히 공개하진 않았는데요. 다만 수직 농장이 이제 생겨나면 캄튼 지역에 일자리가 많이 제공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자꾸 먹어봐야 되는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12월에는 커스미 크리스 그거 사과 먹어야 되잖아요. 새로운 네. 품종의 워싱턴 사과 먹어야 되죠. 내년에는 또 이 수직 농장에서 나온 뭐 농산물 먹어야 되죠. 네. 아니 그런데 이 햇빛으로 자란 채소와 이렇게 LED 라이트로 인해서 자라난 채소와 그게 자연 이 광이 훨씬 더 좋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그런 생각이 저도 들긴 하네요. 네. 그런데 이 수직 농장이 거는 가장 큰 기대는 또 따로 있다면서요.
네, 이 글로벌 식량 문제를 좀 수직 농장이 해결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입니다. 일단 토양을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기후에 따라 실패할 가능성도 없는 거죠. 이게 지금은 또 그린 야채들에서만 해당하는데 앞으로 좀 더 기술이 발전하면 뭐 딸기 같은 그런 과일까지도 재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활성화되기만 한다면 훨씬 더 많은 양의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고 이는 전 세계 굶주리는 인구를 줄일 수 있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그리고 필렌티 회사에서는 이에 더해서 주민들이 나중에는 스낵 같은 과자 대신에 야채를 더 많이 먹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희망하고 있습니다. 카톡 의견도 하나 더 있어요. 동물로 인한 식중독은 수직 농장을 하게 되면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왜 동물이 필요 없으니까. 네. 그러면 소도 필요 없고다. 여기 한 번은 이렇게 써주셨어요. weed. 그러니까 잡초? weed. 여기선 대마초라고 하죠. 네, 네. 키우는 것과 흡사하네요라고 네. 쓰셨는데. 이렇게 이게 키우는군요, 옆으로 위드를. 네. 이게 지금 높이가 어느 정도 되고 뭐 이런 건 안 나와 있죠 지금. 네, 근데 벽의 높이가. 네, 벽의 높이가 그렇게 나오지는 않았는데 그 지금 이 샌프란시스코 쪽에 있는 걸 보면 농구장 한 정도만한 크기라고 나왔습니다. 농구장 크기. 네. 그러면은 그게 이렇게 수직으로 쫙 세워놓는다 그러면은 요 한 줄과 한 줄 사이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그게 이게 뭐 우리가 지금 어떤 그림을 보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네. 사진을 보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상상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이게 뭐 정확하길 수는 없겠습니다만. 근데 그 버티칼 팜이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요. 빌딩처럼요. 이렇게 세워진 곳에 이렇게 야채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요. 거기서 이제 수직으로 재배를 하는 것처럼 그림은 그렇게 그려져 있더라고요. 네. 어쨌든 참 이 신기술이라는 게 참 대단하네요. 그러니까요. 네. 이것도 빨리 나오면 한번 먹어봐야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